좋아요, 구독! 아까 NFT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런 하락세가 있었을까요? 본질적인 부분은 NFT 자체에 대한 그 역할이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다고 느껴졌는데 네. 너무 이제 버블이 많았던 거죠. 사실은 이제 왜냐면 그 흔히 말하는 고래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분들은 돈이 많잖아요. 이제 고래분들이 많아서 내가 그냥 갖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일부로 해서 그냥 NFT로 해서 썼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일반 시장, 네. 매스가 어덥션이 되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 게 높다 보니까 그리고 네. 사실은 그게 약간 뭐 아까 NFT 약간 농담으로 넌 때 팔고 튄다 그런 개념들처럼 그때는 카카오나 라인도 많이 프랙트에 있었는데 네. 그때 붐이 많았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매스 어덥션까지 가는 데는 어쨌든 약간 업앤다운이 있는 거죠. 약간 좀 다운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운이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네. 분명히 약간 다운되고 있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도 돈 많이 쓰고 있는데 약간 챌린지 받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주위에 NFT나 웹3 하는 팀들을 만나면 네. 대기업들이니까 뭔가 뭐 팬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지만 네. 투입 대비 ROI를 따진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챌린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NFT라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시장이 활력을 되찾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정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 그냥 종이를 줄 때와 NFT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인터랙션이 좀 더 그게 자발적 민주화처럼 실제 많이 너무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그것들이 좀 대중화되어야겠죠. 그것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NFT 자체가 뭐 고래들이라든지 실제 그 크립토 하는 분들이 내가 약간 뽐내려고 하는 일종의 쇼업이 있는 거죠. 내가 비트코인도 있고 네. 이더리움도 있고 유명한 이중섭 작가의 NFT 갖고 있어 그런 게 좀 있긴 쇼업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하이픈 조지만 네. 지속 가능성 떨어지니까 그때는 현재 아까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는 본인들의 본질적인 서비스에 접합하는 것들 네. 케이스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야구 LG 같은 LG가 얼마 졌던데 야구단 팬클럽이라는 그런 식으로 실제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멤버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멤버십의 케이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멤버십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마일리지 그런 개념처럼. 그래서 그런 나중에 말씀드린 지갑 안에 다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런 케이스들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아직은 눈에 가시적으로 띄는 거는 생각보다 적어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 약간 슬로해 보인다고 하는 게 정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례가 약간 예술, 이런 문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다른 어떤 분야까지 확장이 돼 있는 상태일까요? 뭐 게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아까 멤버십은 되게 다양하죠. 회원권이 있어요. 회원권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지 아티스트나 그쪽에서 미스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원권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갖고 있는 서비스 자체에서 네. 뭐 다이나믹 NFT라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이 뭐 날씨가 좋으면 NFT인데 배경이 뭐 날씨가 좋고 비가 오면 이런 약간 다이나믹 NFT도 있고 되게 활용성은 모든 멤버십이 다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NFT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BTS 같은 예를 들면 네. 팬들은 뭐 BTS 때문에 NFT 사겠죠, 만약에 NFT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의 본질적인 희소성인데요. 그리고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중섭 소도 있었지만 이제 그 유명한 작가들이 있어. 저도 그 NFT로 된 거 봤는데 사실은 본인들 작가의 원래 팬덤이 있어야 되죠. 거기 있는 상태에서 그런 팬들과의 인터랙션을 위해서 NFT 하는 거와 원래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NFT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NFT 약자에 넌데 팔고 튄다가 그래서 지금 오픈시 같은 마켓플레이스가 있었는데요. 네. 원래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좀 핫했다가 지금은 많이 좀 올라가는 NFT 숫자도 줄고 거래도 많이 안 되고 있긴 해요. 옛날에 높을 때 샀던 분들이 다 네. 눈물 흘리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저야 뭐 그냥 받은 거라 그냥 갖고 있긴 한 건데 네. 왜냐면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2차 마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워낙 2차 마켓이 활발하잖아요. 네. 다른 거래소도 있고 그런데 NFT는 팔려면 이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커뮤니티 그런 네. 마켓플레이스라는 부분들이 좀 활성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NFT가 그러면 디지털 소유의 증명수단으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그 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통 NFT 약체할 때 가장 아까 디지털 아까 소유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표현을 우리 이제 집 사면 어디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등기소라 표현하면 돼요. 이거 정말 너의 소유권이 맞네 네.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NFT가 토큰도 있고 중간에 이제 메타데이터, 데이터가 있고 이제 블록체인 IPFS라는 이제 복잡한 구조가 있긴 한데 그 원리를 통해서 디지털 등기소가 된다. 소유권에 대한 인증.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아파트나 집이 있는데 집에 대한 등기를 하잖아요. 이 네. 집은 소유권이 윤석빈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등기소가 있듯이 디지털 등기소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연결과 융합되는 거 명확 가능하거든요. 그건 커질 수밖에 없는 관점이니까 그 NFT 자체가 역할이 소유권 증명 그리고 디지털 등기소 같은 역할은 분명히 늘어나서 네. 안 봤습니다. 개인적인 아이덴티티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 회원권, 멤버십, 나의 액티비티 좀 지나서 마이 데이터 잠깐 말씀드린 마이 데이터처럼 마이 AI 시대가 올 때는 네. 또 마이 AI 안에 이제 NFT가 결합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액티비티 자체가 NFT화 되는 거죠. NFT가 있으면 NFT 갖고 가면은 뭐 예를 들면 오프라인 매장에 갔을 때 정말 NFT 갖고 계시네요. 네. 50% DC 딱 바로 하면 좋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약간 멤버십 네. 마일리지인데 좀 더 강력한 마일리지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런 인텍션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롯데 NFT다 했으면 네. 롯데 백화점 가서 NFT 갖고 계시네요. 점심 식사 50% 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뭐 스프도 더 드릴게요.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 그때 NFT 굳이 내가 보여주지 않아도 이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이분은 NFT 등급 1등급이시네요. 그러면 뭐 롯데 백화점을 예를 들면 그렇게 네. 되는 거겠죠. 네,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NFT를 약간 마일리지 멤버십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나 기업들이 NFT를 통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좀 변화시킨 사례가 있을까요? 그것들은 현재 나이키가 하고 스타벅스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스타벅스가 NFT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뭐 일반 분들은 오디세이라고 해서 그 스타벅스가 제가 이제 더 이상 카페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는데 NFT 실제 스타벅스가 그러니까 사이렌 오더로 실제 그 크로스보더한 것도 하고 있지만 오디세이라고 해서 NFT 스타벅스 NFT가 있으면 이 원두가 어디부터 트래킹되고 NFT 분들은 투어를 보내준다. 스타벅스 원두가 남미에 있는데 직접 남미 가서 투어도 하게 뭐 약간 이런 파일럿이긴 한데 네. 그렇게 케이스가 있어서 스타벅스, 나이키는 실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주고요. 네. 콘서트에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 웹3, 웹2 회사들 연결된 융합되는 굉장히 생각이 많고 아마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 스타벅스하고 나이키를 보시면 제일 좋거든요. 나이키는 네. 자기만의 커스텀한 NFT가 있으면 네. 직접 자기만의 신발을 제작해주는, 딜리버리 해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또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네,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향후 몇 년간 NFT가 어떻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기본적인 뭐 AI 데이터가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네.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도는 데는 제가 이제 몇 번 뭐 강연이나 실제 제가 스타트업 대표니까 많이 실제 현장에서 얘기를 들으면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자산화될 때 펑저블 토큰 역할도 있지만 NFT가 그런 자기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멤버십 그리고 나만 갖고 있는 액티비티나 경험들 이게 경험 자체가 이제 그것들 디지털화 되면서 이게 NFT화 되면은 그냥 추억 속에 있는 카톡의 메시지가 아니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나중에 그걸 꼭 뭐 팔지는 않더라도 네. 뭐 그다음 내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 내에서 나 이런 경험을 했어요라고 이제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업들이 그걸 아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텍션 다르다. 아까 처음에 제가 처음에 얘기 돌아가면 네. 그 아티스트가 그냥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줬을 때 다른 걸 제가 분명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을 제가 좀 잘 못 만나지만 NFT 갖고 있으면 네. 그거 좀 계속 회상이 되면서 그런 인터랙션이 좀 강해지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의 서비스가 펑저블 토큰뿐만 아니라 NFT도 연결돼서 아마 DID까지 그래서 자기 인증 그리고 소유권 인증 물론 이제 나중에 저작권 때문에 이슈가 많긴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연결되는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NFT가 현재는 좀 약간 다운돼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각 좋은 서비스 유통 네. 아니면 컨텐츠 있는 분들은 분명히 그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으시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굿즈로 파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이렇게 확대되는 거. 음. 이게 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연결되는 융합. 네. 마치 온체인, 오프체인처럼 그런 것들은 분명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웹3와 웹2의 연결 융합 관점에서도 아마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대표적인 웹2 회사지만 웹3 연결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은 NFT는 이미 많은 대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도 많이 뭐 리서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지금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그런 혼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가치는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언젠가 쓰일 거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야지라고 해서 많은 대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네. 대기업들 하고 있고 특히 컨텐츠 회사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팬층이 있는 네. 하이브라든지 JFSM들은 다 그것들은 이미 NFT 뭐 굿즈나 마켓플레이스나 본인들이 NFT 플랫폼까지 할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NFT 시장이 현재 직면한 어떤 주요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요. 가장 큰 건 저작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소유권은 되지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원작자가 하는 게 제일 좋죠. 자기 원작자 내가 소유권도 있고 저작권 있는 사람이 발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이슈가 돼서요. 그래서 저작권 이슈 때문에 사실은 그때 NFT 한참 핫할 때는 이제 네. 그 갤러리에 이제 소장고부터 이게 정말 NFT 된 겁니다. 이렇게 트래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 자기 저작권이 없는데 발행한 케이스가 있어서 네. 사실은 그때는 또 보안 문제도 있어요. 그 NFT의 또 기술 구조상 그 링크가 있거든요. 메타데이터 IPFS 링크만 캡처해서 그것만 하면 마치 NFT 수십 개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 보안적인 부분에서 이제 블록체인 상의 토큰은 안전할 수 있지만 그 오프체인 상에 있는 네. IPFS 링크만 탈취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적인 부분 네. 그리고 저작권 문제 그리고 아까 환경 문제는 또 똑같이 NFT도 어차피 토큰이니까 물론 비트코인만큼 이렇게 뭐 에너지를 많이 쓰진 않지만 이렇게 네. 또 늘어나면 또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작권처럼 법률적인 문제, 규제 문제가 있고요. 예, 그런 또 보안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가 크게 세 가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들도 그렇고 NFT를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NFT 기술이 대중화되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들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그거는 본질적인 부분은 UI, UX가 사실은 우리 앵커님도 그때 메타마스크 설치 뭐 해보시고 막 그럴 건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소 나오고 막 그러면 전에 이제 100명이 만약에 그때 크립토 펑크나 이제 크립토 키티가 이제 예를 봤는데요. 처음에 이더리움 크립토 키티는 귀엽고 사보고 싶어였는데 100명이 들어오면 나중에 끝까지 메타마스크 설치하고 실제 크립토 펑크 오프시 가서 하고 하는 건 한 10명? 5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자료 봤는데 네. 그러니까 100명이 정말 내가 NFT 관심 많아요. 딱 들어왔는데 나중에 실제 성공한 사람은 왜냐면 아직은 일반 분들은 어려우니까 5명, 10명 그 비율이 약간 그만큼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걸 확대해서 마치 그냥 뭐 좀 앱에서 카카오톡 쓰듯이 아니면 뭐 네이버 쓰듯이 그렇게 쓰는 거 UX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지갑의 UX도 관련돼 있긴 한데요. 네. 그럼 사용자 편의성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본질적인 부분은 자기의 팬덤이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 NFT 하지 않거든요. 내가 정말 네. 좋아하는 팬심에 있는 것들에 가서 커뮤니티 액티비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